아직 안심할 수 없지만 한국과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팬데믹의 종점이 언제일지 모르는 불안감은 증시 폭락과 생필품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아마도 가장 먼저 의료 현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코로나19 때 확인된 한국 의료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보여준 모습은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진단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일사불란한 치료체계, 자원봉사 행렬 등이다. 이는 2015년 메르스, 2017년 신의료기술 개정에 따른 유전자 검사 실시가 큰 도움이 됐다. 메르스 사태 후 주요 병원에 음압병상이 설치됐고 리보핵산 검사가 폭넓게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등 다양한 선별 진료소 운영은 초기 혼란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가져왔다. 기업 연수원과 리조트를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구축도 마찬가지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리조트를 이용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해외에 수출해도 좋을 모델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확인됐다. 국내 의료 수준은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고가의 장비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다.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유전자 검사기기, 컴퓨터 단층 촬영기기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비상시 장비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국가 전략과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산 의료기기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상 속 의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도 치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아마 집집마다 소독 물품이나 방독면, 소형 산소 탱크 등을 상비 물품으로 갖춰놓을 것이다. 이미 혼밥이나 개별식기 사용 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걸 주저할 것이다. 감염 걱정 탓이다. 그만큼 스마트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재난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마트 진료의 틀을 적극 만들어야 할 때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과 명지병원의 코로나19 치료 및 대응 경험 전수가 이어지고 있다. 명지병원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와 국제병원연맹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웨비나를 잇따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명지병원은 지난 3월 말 유엔 산하 161개국 재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메이오 클리닉 케어 네트워크 멤버들, 그리고 세계 정형외과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치료와 대응 노하우를 전파하는 웨비나를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웨비나는 외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강연자와 참여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세미나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국제병원연맹 COVID-19 웨비나에는 세계 100여 회원국 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병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왕준 이사장과 감염내과 강민 교수를 비롯한 명지병원 의료진은 이 웨비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 경험과 임상적 결과, 연구 중인 프로젝트, 코로나19 시기별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 웨비나의 첫 발표자로 나선 이왕준 이사장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부터 시작된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의 전체적인 현황과 한국인의 역학적 특성, 대구, 경북 지역의 발생 특징, 한국의 대응 전략 및 진단 등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이 이사장은 이어 한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명지병원의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그 결과 등도 소개했다. 이어 확진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감염내과 강유민 교수는
그동안 진료한 확진 환자의 치료 과정과 투여약물, 안심 미래 및 선별 진료 등의 진료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당초 40분으로 예정됐던 IHF 웨비나는 참여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IHF 회원들은 COVID-19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발휘된 병원 리더십의 요체와 비상대응 조직, 의사결정체계,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COVID-19 대응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증가와 환자 감소 및 재정적 손실, 보호복 및 보호장구의 부족 사태 해결 방법, 쏟아지는 의료 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으며 위기 상황 하에서에 대한 병원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어왔다. 명지병원은 16일 오전 10시 인도네시아 의사협회 주관의 웨비나에 초청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명지병원의 검사와 확진 환자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 회원들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제의 웨비나에는 특히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의 관심이 높아 한인의 주요 인사들도 참여했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한국의 진단 능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캔서롭 관계자들의 참석도 요청했다. 웨비나 중에는 명지병원과 캔서롭이 함께 개발한 RT-PCR 검사 키트와 함께 검사 장비의 수출은 물론 검체 채취와 분석 등 진단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줄 인력 지원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라는 평가는 질병관리본부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만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3만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위험지역이나 해외에 방문했던 환자들을 선별하는 것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그보다 큰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투자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의심 환자들을 격리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함께 뛰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응하려면 크고 작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티멈 나노 에너지라는 중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그닥 알려지지 않은 회사지만 한때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 3위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회사입니다. 2015년엔 이 회사가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무려 26%에 달했고 2017년에도 꾸준히 2016년, 17년 중국 내 3위를 기록하던 회사인데요. 이번에 파산을 결정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돈되는 라디오에서 수개월 전부터 언급을 해드렸었죠.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시장 개방까지 진행이 되면 중국 내 2위 업체인 비아디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는 중국의 큰 그림상 당연한 흐름이긴 합니다. 중국이 먼저는 중국의 어떤 산업을 키우는 방식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보조금과 배타적 판매 정책으로 자국 우선주의 시장을 만들어서 아무 중국 업체나 난립하게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갑자기 축소를 시킵니다. 경쟁력 있는 몇 업체밖에 안 남겠죠? 나머지 업체들을 도산시키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17년까지 155개 정도 중국 내에 배터리 업체가 있었거든요. 2018년에 50개 정도 업체가 도산을 하고 105개로 줄었고 최근에 업체들을 카운팅 해보면 8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 75개 업체가 도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 3위 업체도 도산을 했으니 앞으로 도산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파업한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지난해부터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생산 중단도 나섰어요. 이 회사가 부채 규모로 살펴보면 3조가 넘습니다. 3조 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의 덩치를 이렇게 규모는 키워왔지만 이 조 단위로 어떤 기술력
R&D 이런 쪽에서는 아주 형편이 없어서 경쟁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금이 깎이자 이 회사가 선택을 못 받겠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들어가면서 LG 화학도 들어가고 있고 BMW 벤츠였나요? 그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더욱더 선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게 큰 흐름이고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무너졌다.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옵티멈 나노에너지의 파산은 중국 정부가 사실 의도했던 바긴 해요. 자국 전기차 시장 구조 조정의 어떤 출발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장을 키워왔고 경쟁력이 없는 전기차 및 어떤 배터리 업체들이 난립을 해오고 그 과열 라인을 지나가지고 이 올해 한 6월부터 보조금 액수가 반토막이 넘게 났죠. 그리고 내년 말쯤에 이게 완전 폐지가 될 텐데 그 수순에 따라서 폐지될 때는 더 큰 숫자의 도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게 이거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국 업체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배타적 판매 정책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은 신규 공장을 계속해서 건설해 가면서 중국 시장을 노려왔단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탑재한 LG화학이 테슬라 모델 3에 공급을 했었잖아요. SK 이노베이션도 공급을 했었고 다른 회사에 벤치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CATL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분기 사용량만 체크를 해봐도 비아디가 사용량만 기준으로 65%가 폭락했잖아요. CATL은 꽤나 선방을 했어요. 20%도 안 되는 폭락이었고 파나소닉도 무려 30%가 미국에서 테슬라가 좀 못 나가주면서 폭락을 했는데 CATL이 꽤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앞서 있는 우리 배터리 국내 3사는 다 상승을 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무려 150%였나요? 130%였나요? 그렇게 사용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LG 화학도 30%가 넘는 사용량 증가를 보여줬고요. 비아디를 보면 사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3사의 기술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기업이고 시장 개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ATL이 유일하게 그나마 LG화학과 비교해도 한 1년 정도 CATL이 뒤처져 있는 그 NCM811 같은 배터리 개발 R&D 속도를 보면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는 LG화학의 내부자, CATL의 내부자가 서로 만나서 한번 내부 정보를 교환해야 알 수 있겠죠. 보통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1년 정도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해도 어떤 물밑에서 불법적인 지원들이 CATL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CATL 정도는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갈수록 시장 개방이 되고 보조금이 완전 폐지가 내년 말에 됨에 따라서 비아디 아래 그리고 비아디를 포함한 그 이하의 회사들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